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쯤 시작된 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법안은 회의 1시간 만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당과 야당 의원을 각각 3명씩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포함시키자 반발한 겁니다. 바로 전에 열린 회의에서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3대3 구조로 복원해주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4대2 아닙니까? 4대2. 여야 3대3 동물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여당으로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심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의 취지마저 민주당이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3일 달라고 해도 3일.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작업을 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한데 그걸 안 주는데 우리가 무슨 의사 일정을 따라가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현실에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판단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을 기존 6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죠.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미쓰비시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特に予定をしておりません。はい。裁判の話は裁判の話で、ビジネス上の話はビジネス上の話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쓰비시 계열사들은 모두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른데요. 아니요, 같은 아니에요. 저희하고 중공업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나마 피해자들은 상표권 등을 압류했지만 사실상 현금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해온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LS그룹도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한 기업을 찾아내면서 현금을 추적할 길이 열렸고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거래 대금 약 8억 5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LS그룹 계열사가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산 뒤 미쓰비시 중공업에 보내야 할 대금입니다. JTBC 보도 이후 피해자 측이 거래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LS그룹 계열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돈을 보낼 수 없고 만약 돈을 보내면 위법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판결에 따른 권리구제를 보다 더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S그룹 계열사 측은 거래는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해왔다며 해당 회사와의 거래는 전체 구매액의 0.1% 수준으로 이것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수가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9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338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서고 최대 2,2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조금 풀어줄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95명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수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이 1,302명으로 65.3%, 비수도권이 693명으로 34.7%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100명대, 많게는 2,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이자 역대 두 번째가 됩니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상황이나 백신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각에선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관련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완화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모임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강압 통치와 폭정, 인권 유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차별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겠다고 탈레반이 밝힌 바로 그날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거리에 나섰던 여성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국과 국민을 버리고 달아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하원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존슨 총리가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9분 길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있을 때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맞이했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국했는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영상에서 아프간에 남았다면 교수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بدار ضرر شوی وی. اویو لوی شهر نک تاریخ فجع و بیا تکراشی وی. دست مالوده زده عزتمند مرد. 도피할 때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귀국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타지키스탄 아프간 대사는 가니 대통령이 도피할 때 약 2천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그바르 대사는 그 돈은 횡령한 것이라면서 인터폴이 그를 체포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하원에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프간 사태 대응 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Was our intelligence really so poor, or did we just feel that we had to follow the United States? 존슨 총리는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소탕되는 등 나토 임무는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화가 난 의원들에 의해서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한국과 주한미군에 빗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따갑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혼란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20년 동맹에 등을 돌리는 엄청난 리더십의 실패를 목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려고 재빨리 동맹을 외면하는 것은 미국에도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만과 유럽, 한국 등 동맹국들이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ut the fact is, this is a major American defeat. Is going to have huge consequences. As you pointed out earlier, it's going to embolden the Chinese. 앞서 부시 정부 출신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아프간이 안정된 정부를 꾸리기엔 20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엔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안정된 균형과 소중한 동맹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빗대 성급한 아프간 철군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프간에선 탈레반이 미국과의 약속과는 달리 국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의 카불 공항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미 대사관은 상황이 매우 급하게 변하고 있다며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do what we can through diplomacy, and you know it's not just us. I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 said, over 109 countries who have called on the Taliban to do this.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마무리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해 아프간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면서 혼란 없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에 발표하는데 부정 입학이 인정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15년 입학한 곳입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의전원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조 씨의 입시 의혹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네, 뭐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까 결과가 궁금하죠. 부산대 공정위는 어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었고 조사 결과를 오늘 대학 본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입시 의혹 조사가 마무리된 건 최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 씨가 의전원에 지원하며 낸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등 주요 이력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조 씨의 의전원 학위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대 측은 오는 24일 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의전원에 앞서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조 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해 조 씨의 학사 학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